네, 저희 1차 여기서 토론의 주제는 노인 연령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가 라는 슬로건으로 찬반 토론을 진행한 후에 이제 청중분들과 함께 의견을 교류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을 맡으신 임연옥 교수님이십니다. 찬성 측에는 오세훈, 이진숙, 김성기 선생님 외에 두 분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 측에는 김병현, 신준석, 허욱자 선생님 외에 이제 세 분 참석하셨습니다. 노인 연령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까 하는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농경 사회에서는 사실은 은퇴하는 나이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이제 근로자라는 그런 직종이 생겼고 직업이 이제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슈가 생겼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정년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업 정년이 생기고 나서 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복지제도가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은퇴한 사람들이 사실은 먹고 살 거리가 없어지고 그 부양 가족들은 또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며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복지제도가 발달하니까 그 복지제도의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이슈가 생기면서 또 노인을 누구로 볼 것인가 하는 개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들어와서 유엔에서는 사실 노인 연령을 65세로 이제 권고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복지법이 1981년도에 생겼어요. 그때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을 만 65세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66.1세였다고 얘기해요. 평균 수명과 노인 연령을 거진 맞춘 비슷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2018년에 평균 수명이 82.4세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80년과 지금 2019년 이 사이에 우리 사회 환경도 굉장히 많이 여러 분야에서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을 앞두고 또 초고령 사회 2025년을 앞두고 있으면서 과연 노인 연령을 65세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노인 연령을 지금 65세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찬성팀 오세훈 선생님께서 주장을 먼저 펼쳐주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어떤 사회적인 공감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 19일 날 그 잉크루트와 알바콜에서 조사를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조사를 해야 했는데요. 그때 나왔던 결론이 뭐냐면은 정년 연장은 찬성을 하지만은 그 나이가 되면 일하고 실질적으로 그 본인들 스스로가 일하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된 얘기죠. 정년 연장을 해야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 나이가 되면 60살이 되면은 일하고 싶지는 않다는 게 그들의 의견입니다. 연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일을 더 한다거나 어떤 복지의 부담을 감소시키겠다 이런 뜻인데 노인도 노인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조건적인 그 정년 연장을 한다는 것 자체는 고려해볼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생각할 때 노인 비율이 자꾸 높아지는 걸 걱정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걸 걱정할 게 아니고 인구가 줄는 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지. 우리가 왜 우리 일하는 연령을 높여갖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일하려고 건강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왕에 지금 더 개인적으로는 더 낮추고 싶지만은 최소한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것을 갖고서 오늘 토론을 해보러 임하려 합니다. 방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고령화 현상은 인간이 수명 연장과 저출산이 맞물려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복지에 따른 비용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나라 국민 기대 수명은 82세가 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노인 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 증대와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날로 가중되는 세대 부담이라는 차원에서 노인 연령 기준은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65세를 노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노인 스스로도 생각하는 노인 연령을 평균 72.5세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물론 우리나라의 현실도 당연히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만. 우리가 고령 사회와 저출산 문제 그거는 같이 이게 한 바퀴처럼 굴러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니까 대표적인 사례로 프랑스 사례인데요. 1993년에는 1.66명이었대요, 출산율이. 근데 2011년에는 2명이 되었다. 볼 때 출산 장려주의를 정책을 많이 했다. 이거는 즉 일가족 양립 정책 또는 여성 완전 고용이라든가 육아휴직제 공보육 이렇게 해가지고 빈부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답니다. 자녀 수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 지원했대요. 그다음에 여성이 그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도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했다. 100년간 공을 들인 성공한 사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령화 문제만을 갖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깔린 결국 생산인구의 감소에 문제가 있으므로 출산율에 공을 들여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야지 정책의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5년 만약에 이걸 해갖고 5년 예산이 줄면은 경제 성장이 잘 돼야 국가의 지출도 줄고 만약에 이 지출이 주는 거를 교육비로 쓴다면 젊은 사람 살면은 교육비 때문에 다 결혼들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비로 쓴다면은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65세 상향 조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년을 못 채우고 나오는 50대들도 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질이 떨어지는 일자리를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복지 혜택을 또 받을 수 없는데 그 시점이 더군다나 지금보다는 늦춰진다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보편적으로 62세 정년이어서 퇴직 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시기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이 좀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막연하게 출산 문제 뭐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부분이 그냥 단편적인 그냥 노인 연령 상향부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법적인 여러 가지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걔네들한테 좋은 거보다는 물론 그래서 이제 올려서 우리가 더 부담을 갖겠다 이거 좋지만은 그거는 결국은 나는 인구로 점점점 사회가 경제적으로도 점점 더 부담을 주는 거고 그래서 들의 인구 감소가 돼갖고 악순환의 고리에 뛰어들어갖고 그게 아니라 이 관점을 바꿔야 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단순하게 연령 갖고서 돈이 좀 들러가게 하는 걸 해갖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이제 65세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젊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말로 청춘이라고 생각하고요. 65세의 노인 정의가 지금 38년간 바뀌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65세에도 건강한 노령 인구라면 경력과 그동안에 쌓아온 경험을 살려서 일을 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노후를 준비한다면 노인의 숫자도 줄일 수 있고 각종 연금의 지출을 정부에서 줄이는데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사회 문제와 제도적 시스템은 평균 연령 60세에서 70세 일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100세를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찬성팀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4차 산업 시대로 들어간 데서 복지 투자는 인류와 기업의 살길이라고 그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복지 투자가 살길인데 복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시혜가 아닙니다. 복지는 어디까지 투자예요. 옛날의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게 해야지 단순하게 지금 연령 높여갖고 뭐 하고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관점을 바꾸자. 지금 저희가 자칫 정년 연장으로 인해서 고령층이 젊은 층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저 똑같이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임금 피크제가 지금 시행되는 기업도 있고 예를 들어서 60세 정년 끝나면 한 3년 차까지는 계약직을 하고
이렇게 좀 그 좋은 기술을 좀 활용하고 좀 보람된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연장이 되면은 사회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무척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정년이라든가 이렇게 노인 기준이 달라지면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가 지급이 되잖아요. 혹시 사망을 했다거나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 부대 비용이 사회에서 부대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양쪽 다 얘기가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예, 맞아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 연령을 지금 65세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이것이 노인에 대한 인식에 미친 영향은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우선 사실은 제가 혼자 노인 연령을 65세로 딱 규정을 해놓은 것이 오히려 노인에 대한 차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된 것은 아니었을까? 뭐 국민연금은 뭐 연금 수급 연령을 조절하고, 뭐 직장에서 정년은 직종에 따라서, 왜냐하면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35세 은퇴잖아요 사실은. 근데 노인이라는 이름의 규정을 해가지고 65세라고 규정한 것이 과연 적합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얘기라고요. 지금 사회가 이렇게 다변화되고 예. 아주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하게 그 나이를 막 하나 갖고서 노인이다. 50살로 노인이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숫자 말씀 다 틀린 건데. 근데 만약에 기준이 없다면 네. 기준이 없다면 어느 선에 기준이 없다면 그게 오히려 더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사실 노인 연령을 이렇게 기준을 정한 거는 행정적인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회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직종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노인과 관련돼서 제공되는 서비스도, 노인이라는 의미를 보면 나이가 든 사람. 근데 나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제가 여러분들 생각을 조금 폭을 넓혔으면 하는 게, 나이라는 게요, 신체적인 나이도 있고 심리적 나이도 있고, 그죠? 사회적인 역할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 나이.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65세 그 딱 역연령, 태어난 날짜로 계산하는 연령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연령을 조금 고려한 방안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 저는 제가 이제 중간에서 양쪽 다 얘기가 다 맞으셔요. 우리의 이 토론이 미랄이 되어서 앞으로 정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교육이 단계별로 이루어지듯이 노인의 나이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65세에서 69세는 초기 노인, 70세에서 80세를 중기 노인, 80세 이후를 후기 노인으로 분류를 해서 각각 대책을 다르게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복지 혜택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생산 연령에 있는 그런 분들의 세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날의 이 토론이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성과 반대 모두 저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의견이 어떻게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토론회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해진 제도도 바꾸기 쉽지 않으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 적용 대상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사양 조정하려는 것은 무책임의 수치라고 2015년도에 국회에서도 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60대에는 청춘을 만끽하게 하지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소비자로 부각된다고 합니다. 65세에서 69세 혜택받지 못한다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을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제도가 정당하다고 찬성합니다.
국민들은 매우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젊어 보이고 건강을 위해 등산도 하고 복지관에 나와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모르는 분야에는 공부도 해서 정신과 육신의 나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노인들은 혜택을 받은 만큼 젊은 세대를 위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를 상장시키지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도는 다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제대로 무지해서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웃에서 좀 봤을 때 불합리한 거를 묵인하지 말고 뭔가 그거를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내용에서 혹시 청중들께서 얘기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70세를 올린다 할 경우에는 병원마다 보면 노인이 넘치거든요. 그러면 그런 노인 의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노인 빈곤과 그럼 노인 빈곤이 왔을 때 그 노인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거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다양한 어떤 복지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그 개인적인 구상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국에 가서 보면 형식은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민족성에 맞는 제도로 재구성돼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도덕성을 높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될까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청중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양쪽의 말이 다 맞아요. 다 맞는데 뭐 어떻게 잘 사는 그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 요람에서 진짜 무덤까지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 저 68세예요 올해. 저보고 노인이라면 신경질 나요.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아무도 65세의 노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접은 65세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 같고 65세 기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줘야 될 사람, 정말 가난한 사람, 왜 멀쩡한 사람한테 주고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을 못 주고 보편적인 복지가 아니라 선택적인 복지가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참 우리나라 미래를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양측 다. 그래서 결국 이 노인 연령을 몇 살로 할 것인가, 누구를 노인으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가 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 그리고 이 연령 기준을 정함으로써 세대 간의 갈등을 더 심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양쪽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들었습니다. 세대 간에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세대 간 공생을 선생님들께서 다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죠? 네. 결론은 어느 쪽이 이겼다 졌다 할 수 있는 이런 주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의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 우리가 걱정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이 목소리를 모아서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 단계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요.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영 진지한데요. 이게 결론을 내기 어렵겠습니다. 이게 뿌리가 돼서 앞으로 이걸 좀 발전시켜가지고 오늘 처음에 올 때는 우리 연영청에서는 사회 방식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 기대를 가지고 왔었는데 무척 그 많은 상식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좀 느꼈고요. 상당히 깊이 있는 말씀도 좀 있었다고 이렇게 보고요. 오늘 찬반 양쪽 의견을 잘 듣고 너무 깨달은 게 많고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